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오늘 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잔소리부터 하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7월 11일자 영상, 오투정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리오프닝 했습니다. 왜 그걸 다시 보시라고 이야기 드리냐 하면, 그때 제가 매수 포인트라든지 공격 포인트 이런 거 시나리오를 쭉 이야기 드린 내용들도 있습니다. 얻은 영상에 제가 말미에, 항상 종목도 말미에 보면 투자 시나리오들을 이야기 드리는데, 그러면서 오투정으로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거기서 보면 그 7월 11일 날 이야기한 것도 어때요? 지금 현재 와서 이제 겨우 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찍 이야기를 드려버리면 여러분들은 먼저 사버리고 말입니다. 또 나중에 근접해서 전반기 같은 경우죠. 올 초 같은 경우는 매수 시점 다가왔을 때 이야기하면 대부분 판단을 잘 못 내려서 못 샀어요 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미리 이야기해 드렸으면 시나리오대로다가 적용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좀 헷갈린다, 이거 들어가도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할 때는 전 이런 것 같아요.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회원 전용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지금 저도 의견을 첨부해서 저도 뭐 다 맞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 의견도 같이 들어가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발 장중에 좀 사지 말라니까. 속지 말라니까요. 장중에 매수하는 행위, 여러분들은 고액 투자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고액 투자자 제외하고 대부분 개인들은 1,000만 원 언더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종목을 매수할 때? 그렇다고 하면 장중에 매수할 만한 내용들이 많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법을 시간에 거래해서 매수를 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시간대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4시부터 6시 사이엔 좀 한가해요. 일이 업무가 없으니까. 그때 뭐 이거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좀 활용해 나가시면서 하면 좋겠다. 회원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린 겁니다. 자, 오늘 대주전자 재료 나노 신소재 제2호 코스모 신소재 이야기 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대주전자료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도 치고 나서 다시 매수 포인트 잡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 지금 좀 얘기 드리는 것들 아니겠어요? 어떤 분께서는 한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쯤에 나노 신소재 또 들어가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노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게 있습니다. 저 폴란드에 계신 분이 물어보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 되게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제가 14만 5천 원에서 이하에서 매수를 잡으면 좋겠다라는데, 그 후로 14만 5천 원 언더 구간에서 단 한 번도 어떻게 양봉 들어온 적이 없어요. 한 13만 원대까지 쭉 떨어질 때까지. 거기서 살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런데 2차전지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적이 나오는 놈한테 반등도 들어온다라는 것들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요번에는 222 통평선 윗단으로 확 달려버린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낮아졌기 때문에 백투 노멀 221을 하단에서 노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뭐 나노 신소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그 갭만 이용해서 주가 수익률이 222동 평균선까지만 올라와도 30% 가까이 되거든요. 그걸 우리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두가 길었는데 오늘은 이런 말을 드려도 별로 후회는 없네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대주전자 재료. 저는 이 내용은 확실히 머릿속에 암기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최초 실리콘 응급제 상용화를 시킨 회사, 뭐다?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암기하시면 아주 간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해 일단 한 번 거래를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트라이 들어가 보자 이거죠. 첫 번째 건 뭐였어요? 자, 하반기에 새로 나온 전기차 나오니까 거기에 실리콘 응급제 요거 새롭게 적용되는데 요 재료 갖고 대주전자 재료가 어때요? 기대치가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뉴스 갖고 쫙 올라가서 이제 한번 쉬잖아요. 다음엔 뭘로 올라가야 돼요? 예, 실적으로 다시 반영을 해서 올라가는 거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더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포인트 짚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종목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거 안 보고 2024년도 하고 2025년도 요것만 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부터 적용 차종이 시작이 된 거예요. 확대가. 그러니까 EV3가 나오면서 어때 주행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고 조금 남아요. 부산에서 시내 주행 다 하고 올라올 때쯤 충전하면 됩니다. 볼일 다 보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EPS 늘어나는 거 요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2026년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전기차 같은 경우도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면 충전 시간의 단축과 주행 거리의 증가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리콘 응급제의 변화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시작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고요. 거기에 대주전자 재료가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데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전방업체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어요. 셀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IRA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가 없어져 버리니까 불리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런 차종을 만들진 않을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내연기관차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자기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나쁘거나 LG에너솔루션 이런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이쪽을 더 확실히 보는 것이 지금은 좋다. 왜냐면 초기 진입할 때 항상 보면 어때서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쪽 업종이 성장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글로벌 최초 실리콘 국제 적용.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적용 차종이 중저가로 확대가 됐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격차가 다른 글로벌 경쟁사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2021년 이때 주가 올라갔던 게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말도 안 됐습니다. 그때는 저는 대주전자재료 이야기 입도 일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눌리고 와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 캐파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도 제가 볼 때 2차전지 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선 대주전자 재료를 빠뜨리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두 번째 이야기 드리긴 하는데, 지난번에는 뉴스로 올라가는 구간, 그런 것들은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오버되니까 결국 다 눌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또 우리가 공략을 해야죠. 우리는 수익 거래의 달인이니까. 자, 생산 캐파 증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 시작이니까요. 이거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중저가 차량까지 EV3까지 나왔다 그러면 EV3가 그 윗단은요, 다 적용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 적용하면 차가 안 팔릴 텐데요. 그렇죠. 다른 글로벌 경쟁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차이에서.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푸조 전기차인가요? 2008인가요? 그런 것들은 지금 차값을 거의 1,000만 원 정도 할인합니다. 왜요? 주행거리가 250km밖에 안 돼. 그런 배터리 갖고 누가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 사겠습니까? 워낙 푸조차도 우리나라에서 별로 인기가 없긴 하지만 아무리 전기차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주행거리가 250km. 무슨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차입니까? 경차만큼밖에 주행거리 안 나오는 거 그거 탈 수가 없죠. 최근에 BMW 미니 이런 곳에도 실리콘 응급제를 적용해서 주행거리를 확대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50km 미니 정도 사이즈에 그 정도면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푸조 같은 경우는 안 팔리죠. 노스볼트 같은 데서 전기차, 전기 배터리 받아가지고 열심히 팔아봤자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3분기, 4분기, 여기 요 부분 좀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실적도 괜찮고, 내년도 가이던스 진짜 좋다니까, 여기. 예? 요거 꼭 좀 봐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2025년도가 이제 영업이익이 한 200%, 매출도 한 100%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 올해 한 번 거래했죠. 자, 요번에 가을에 한 번 거래하고요. 다시 한 번 또 비수기 올 때 다시 또 수익 냈다가 다시 또 공략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 이 부분을 좀 많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총량이 늘어나면 캐파가 늘어나서 총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들은 다 어떻게 돼요?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늘지 않는다 생각을 하더라도 전기차 판매량이 조용 차종에서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시장이 확대되는 건 맞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고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적용차종 뉴스가 나온 것들은 결국은 하반기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뭘로 올라간 거예요? 뉴스로 올라간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나왔는데 이 가격의 밸류에이션이 고점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버슛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 놓친 거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자 그런데요. 여기 이 부분에서도 매수하신 분 되게 많잖아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항상 퀘스천 마크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이런 분들 계셔주는 게 좋다. 왜 저 구간까지 갈 때까지 시간이 한참 걸릴 테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기서 기다려 주시면 돼요. 저는 122 이동평균선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크로 환경이나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할 때는, 글쎄요, 저는 이쪽 구간.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요즘은 무슨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오투정에서 다시 또 이야기를 드려가면서 이야기를 하긴 할 텐데, 222 이동평균선 라인, 여기에 중심값이 여기인데, 그 제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면은 뭐 한 적어도 9만 5천 원? 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좀 체크 좀 해주시고, 이런 종목 사야 돼요. 그리고 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종목, 좋은 종목이잖아요.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면 틀림없는데, 2차전지 뭐 캐지미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실질적으로 얘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거죠. 뭐 결국은 우리가 하반기에는 실적 장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반기 같은 경우는 해마다 그렇지만 전반기에서 예를 들면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진짜로 실적도 잘 나오는 건 다시 달려나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딱 전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로 갈 때는 딱 뭐야 옥석이 가려지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반기 가면서 실적 없는 놈하고는 절대 거래하지 않습니다. 뉴스 헤르비가 나와도 그런 거 해서 우리가 한번 미스테이크가 생기면 다시 복구하는데 영원히 안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막 몇 년씩 걸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신중하게 좀 해나가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내주전자재와 나노신소재는 뭐 브라더스라고 보시는 것이 맞죠. 나노신소재에서 CNT 도전자 요거 슬러리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대주전자재가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응급제를 갖다가 다시 제조해서 이제 납품하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리콘 양극재와 실리콘 응극재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시장이 확대될 거다, 축소될 거다. 적용되는 차종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확대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하고 나노센서 재료 갖다 하실 때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같은 분야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하나 고르셔 가셔도 되고 한 두 개 정도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야기 드리는 코스모 신소재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고민이 되죠. 그래도 말입니다. 대주전자 재료, 나노신소재, 얘네들은 괜찮습니다. 뭐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은 뭐 중복으로 해도 가긴 되는데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유일의 응급제요, 싱글월 CNT라고 해서 요게 이제 효율이 좋은 거예요. SWCNT가 좀 가격도 비싸긴 하지만 요거 만드는 것도 사실은 나노신소재가 가장 특징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걸 갖다가 저 분산자를 갖다 받아가지고 대주전자 재료가 그걸 가공해내고 수율을 높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거예요. 수율 면에서 지금 대주전자 재료는 대량 생산 체계를 갖다 이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큰 경쟁력이기도 하고요. 자, 다시 나노신소재 이야기 돌아와서요. 뭐 똑같죠. 투자 포인트는 적용처 확대죠. 모델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대주전자 재료로 납품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미국 군천ton, 폴란드 군천ton 하반기에 진행이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데, 제가 과거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밸류에이션이에요, PER이. 그래서 고전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주가가 이 종목이 나빠서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장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을 과거에 우리가 전기차가 한참 더 유행하고 2차 전지 관련된 게 막 주가가 달려갈 때 뭐 PER 80배 막 이렇게 준 걸 그냥 보통으로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좀 고평가 논란이 나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밸류에이션의 어떤 정상별 35 정도면 성장주에서는 높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극히 정상으로 본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15만 원 지금 221 이평 기준으로 그 하단에서 이렇게 그 사이 갭을 갖고 투자해 나가는 것으로 제가 그 투자 의견을 제가 한 연초에 좀 바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드렸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하고 항상 보면 이게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리레이팅 하는 과정에서 아래쪽으로 낮춰버리기 시작을 하면 주가가 그냥 확 떨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이 밸류에이션 받는 것들이 조금 이제 투자할 때 우리가 항상 주의점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좀 보면 영업이익 부분도 이렇게 괜찮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냐, 전반기에 나왔던 것처럼 뭐 소폭이 아니잖아요. 거의 2배, 뭐 이좀 가까이 나오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점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은 어디가 더 커요? 예, 대주전자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재료에 대비해서 상당히 어떻게 돼 작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 좀 해주시고, 뭐 나머지 디스플레이 뭐 그다음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CMP 슬러리 이런 것들은 뭐 소소하게 매출이 그냥 꾸준하게 나오는 것이다. 반도체 업황도 뭐 괜찮으니까 근데 뭐 태양광 쪽은 또 별로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 매출의 주력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뭐다? C&D 조존재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이던스 한 번 더 보더라도 2025년, 2026년 이건 보지 말고요. 자, 2025년만 보더라도 올해보다 50% 정도 더 성장을 한다라는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좀 투자 포인트를 체크해 보실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장 포인트는 어디가 더 커요? 대주전자재료가 훨씬 더 컸다. 그래서 순위를 매기면 대주전자재료 1번, 예, 2번 이렇게 일단 현재까지는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포인트는요, 자, 여기 75,300원 보이십니까? 예, 이 정도 구간까지 다 내려와 있는 거라서 이 아랫단에서 굳이 뭐 던질 만한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요 구간만 줄여도 수익률은 30%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오케이? 예. 우리가 뭐 항상 뭐 여기서 한번 먹었고 여기서 한번 먹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번에 세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매수 포인트 잡히면 여러분들과 같이 또 공유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늘 얘기 드리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회원분들만 댓글에서 내가 응답을 드리는 것이 매너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 구독자님들 죄송하긴 한데요. 투자 포인트 잡고 막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사람들 다 대응하다 보면 저도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회원분들께서는 회원 전용 게시판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고 싶을 때는 그런 종목도 달아주시면 제가 거의 아마 10분 이내에 답변을 다 드릴 거예요. 제가 리포트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제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대답 드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요. 저도 실전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나가는 거 괜찮습니다. 자, 항상 하락할 때 중간에 낀 것들, 하나씩 낀 것들은 대단히 이때도 좀 물어보셨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참으세요라고 이야기 드린 것도 여기서도 물어보신 분 계실 거고 제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참고 가는 겁니다. 참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이 왔어요. 이젠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다음번에 양봉 2개 터지면 그때쯤부터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볼게요. 물론 매크로 환경부터 또 체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해 나가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오도 하나 세트로 다 이야기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MWCMT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지만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LFP 배터리 여기 들어가는 걸 갖다가 적용하는 거지 MWCMT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도전제는 맞는데 글쎄요. 여기는 어쨌든 그쪽 관련이 이건 뭐 어쨌든 뭐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주행거리나 뭐 에너지 밀도 이런 건 늘려나가야 되는 건 경쟁력 확보를 당연한 것들이니까 그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이오는 그냥 새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순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여담으로 좀 이야기 드릴 건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소위 경우 단결정 양극재 여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맨날 이름이 오는데 헷갈려 이게 앞인가 뒤인가 어쨌든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대략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 2분기 실적도 나왔는데요. 와중에 이렇게 수익성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저도 포인트 잡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나 터지면 이렇게 터지면 말입니다. 양봉이. 그리고 안으로 몰리겠죠. 이렇게. 몰리고 난 다음에 양봉 뜨는 거. 그러니까 3, 4일 정도 후 정도에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수렴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양봉 뜨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주 전에 이야기 될 때 14만 5천 원 이 언더에서 잡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으로 여기 양봉 뜬 거 하나도 없잖아요.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어제 정도 매수하셨어야지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중간에 한 번 낀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는 패스. 다시 확인한다. 수렴한다. 그래서 수렴, 이게 크게 뜬 거, 양봉 뜬 거는 보통 보면 우리가 작게 좀 제가 그려드려 볼게요. 이렇게 수렴해요. 이렇게 수렴하는 거예요. 근데 매크로 안 좋으니까 좀 아래로 터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여기서 또 수렴이에요. 이렇게 작은 수렴이 좀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렴한 자리에서
요 자리가 이제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양봉 치고 들어오면, 그죠? 그날 시간의 거래에서 뭐 한다고요? 네, 시그널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좀 물어봐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코시모스 소재도 실적 좋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만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까지만 본다? 여기 요 라인, 221 라인을 보고 공략해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뭐야? 그다음부터는 보유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퀘스천을 하면 또 그때 또 의견 나오면 나눠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실적이 좋은 건 나중에 반등이 온다라는 부분. 그렇다고 여기 221 이동평균 윗단으로 갈 거냐라고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 아랫단에서 여기까지는 한 번 정도 갔다가 다시 자리 잡는 쪽으로 갑니다. 턴어라운드 일단 1차 시그널이 뭐예요? 네, 골든 크로스가 몇 개 나오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그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가 이거 매물 때는 왜 안 보냐라고 하면, 이 종목이나 앞에서 잘 얘기해 드렸던 거 있잖아요. 대리전자 재료나, 뭐죠? 나노 신소재나, 코스모 신소재나, 기관, 외국인 다 뭐합니까? 지금은 다 물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우리 가는 과정에서 쿼터로 생각해 보면 3분기 가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반등 들어옵니다. 왜 그래요? 아니, 기후 투자자 펀드 하는 애들이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투신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우스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공략을 해가지고 포인트로 좀 잡아놓으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니터링 하시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회원분들께서는 꼭 뭐 한다? 꼭 그런 것들을 활용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